한국 4강 솔직히 부럽다. 한심한 일본, 한국 4강 신화에 부러움 폭발해버린 일본 팬들 반응.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축구 자존심을 지켰다. 일본도 깜짝 놀란 모습이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0세 이하 U20 대표팀은 5일 이하 한국 시각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2023년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 1대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연속 4강에 진출했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한국은 이날 공격 점유율에서 32%, 46%로 밀렸다. 슈팅 수도 4에서 22로 열세였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은 딱 한 차례 기록한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김은중호는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에 이어 피파 주간 남자 축구 국가대항전에서 통산 5번째로 4강 무대를 밟게 됐다. 한국은 9일 이탈리아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승리하면 우루과이 이스라엘 대결의 승자와 파이널 무대에서 대결한다. 일본 언론 니칸 스포츠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우승을 기록한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다. 김은중 감독은 현역 시절 제1리그 센다이에서 뛴 적이 있다. 그는 경기 뒤 선수들에게 고맙다.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4강에서 붙는다. 고 보도했다. 피파 U20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아시아 국가는 총 3이다. 1981년 호주 대회의 카타르, 1999년 나이지리아 대회의 일본, 2019 폴란드 대회의 한국뿐이다. 이들 중 우승을 맛본 국가는 아직 없다. 김은중호는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에 도전한다. 2. 김학범 오른쪽 화살표 벤투 오른쪽 화살표 김은중 한국 축구 쾌거의 판버지 김판곤 그림자 짙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U20 대표팀이 지구 정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4강을 일궈내면서 김 감독을 낙점한 김판곤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해안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김학범 감독과 파울루 벤투 감독, 그리고 이번 김은중 감독까지 그의 손에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한국 축구에 굵직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김은중호는 5일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최석현의 결승포에 힘입어 1에서 0으로 승리하고 지난 2019년 대회에 이은 2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이 대회 2회 연속 4강행은 아시아 축구에선 최초의 일이어서 더욱 기념할 만하다. 과거 일본이 3회 연속 8강 진출, 1995년 8강, 1997년 8강, 1999년 준우승을 이룬 기록이 있으나 한 차례 준우승을 제외하고는 8강에서 도전을 멈췄다. 한국은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준결승 진출로 아시아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새롭게 썼다. 2019년 대회 준우승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꾸준한 유소년 육성이 이뤄낸 실력임을 김은중호가 입증했다. U20 대표팀 쾌거 중심의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김은중 감독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김봉길 전 U23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연령별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한 김은중 감독은 김봉길 감독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김학범 감독이 온 뒤에도 코치직을 유지하며 그는 이민성 현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과 함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0 도쿄 올림픽 8강을 연달아 경험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도쿄 올림픽 이후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면서 잠시 공백기를 갖던 김은중 감독은 그해 12월 공석이던 U20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던 김판곤 감독은 10명의 후보를 추린 뒤 여러 공정을 거쳐 40대 초반의 김은중 감독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추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선임 배경에 대해
4년간 올림픽 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면서 선수 육성과 국제대회 준비에 필요한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시도하려는 빠른 공격 전개.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제압하는 적극적인 수비 전술은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추구하는 능동적인 축구 철학에 부합한다. 또 바르고 합리적인 성품, 참신한 이미지, 젊은 선수들과의 원만한 소통 능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판단은 적중했다. 결국 이번 U20 월드컵 새 역사의 밑거름이 됐다. 면밀한 면접. 대한축구협회가 설정한 스타일의 축구에 부합한 선택이 나은 결과였다. 김 전 위원장의 공적은 이미 파울로 벤투 전 남자 A대표팀 감독 선임과 김학범 전 U23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2017년 대한축구협회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직에 오른 김 전 위원장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새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선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임 배경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앞으로 4년간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에서 실패한 감독이라는 여론의 냉정한 시각에도 벤투 감독과의 계약에 승부수를 띄웠고 이는 4년 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월드컵 두 번째 16강이란 성과를 냈다. 벤투 감독 이전 김학범 감독 선임 때도 그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반년 남짓 남았음에도 감독 교체를 통한 김학범 감독을 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감독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등 지금 한국 축구 기둥들의 병역 혜택으로 연결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해냈다. 그리고는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우승, 또 한국 축구의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8강 성과를 연달아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다시 감독을 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지난 1월 아세안 축구연맹컵에서 최강팀 조호르바루의 차출 거부에 따른 반쪽짜리 대표팀을 이끌고도 4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한국 축구에도 자신의 그림자를 남겨놔 이렇게 김은중호의 4강 쾌거를 뒤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3.1년 만에 굿바이 김. 현지 매체도 인정.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난다. 김민재, 27 나폴리. 위 이적을 현지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탈리아 매체는 김민재가 나폴리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이탈리아 칼치오 나폴리 24는 6일 한국 시간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났다. 그는 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 5일 삼프도리아와 리그 최종전을 끝으로 2022에서 23시즌 공식 일정을 마쳤다. 김민재는 나폴리 홈팬들 앞에서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상을 받는 등 기쁨을 누렸다. 현지에서는 이 장면이 김민재와 나폴리가 함께한 마지막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김민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다수 구단의 영입 후보에 올랐다. 개중 메뉴가 적극적으로 김민재 영입에 나선 모양새다. 연일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나폴리 입단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적이 유력한 이유가 있다. 김민재는 이미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로 거듭나면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인정받았다. 이적료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약 5천만 유로, 700억 원, 위 바이아웃, 이적 허용 금액이 발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도 주가가 오른 김민재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김민재는 메뉴와 계약하기 위해 나폴리를 떠날 것이다. 7월 중순에 나올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나폴리 팬들은 위대한 우상이 떠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는 김민재가 최종전 이후 동료들과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등 기쁨을 나눈 것이 마지막 장면이며 이별을 의심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상을 들고 팬들을 마주했다. 김민재 유니폼을 들고 공항에 운집한 팬들은
김을 외치며 격려했다. 김민재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에서 23 시즌은 김민재의 시즌이었다. 지난해 7월 나폴리에 입단한 그는 곧장 주전을 꿰찼다. 폴리 후방의 리더가 됐고 지난해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시즌 내내 흔들리지 않았다. 리그 정상급 공격수들을 거듭 봉쇄하며 현지 매체의 찬사를 끌어냈다. 33년 만에 세리에 A 정상에 선 나폴리에서도 김민재는 주역으로 꼽힌다.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빅터 오시멘 등과 함께 핵심으로 꼽혔다. 리그에서 딱 한 명에게만 주는 최우수 수비상을 받은 게 방증이다.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한국 땅을 밟은 김민재는 공항에 나온 취재진을 통해 시즌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 그래도 목표는 다 이룬 것 같다. 며 만족을 표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받은 김민재는 오는 15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다. 이번 6월 A매치 2연전 페루 엘살바도르에는 불참한다. 이적 작업은 입소 3주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포체티노가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첼시, PSG에 빼앗겼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절실히 원했지만 첼시는 마누엘 우가르테를 갖지 못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다음 시즌을 맞이한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선수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특출난 만큼 많은 선수들이 그의 밑에서 잠재력을 터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 전에 비대해진 스쿼드를 정리해야 한다. 첼시는 지난 여름과 겨울에만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선수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매각은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선수단은 비대해졌으며 다음 시즌을 앞두고 이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많은 선수가 이탈 후보에 오름과 동시에 영입 후보도 공개됐다. 주인공은 스포르팅의 우가르테다. 만 22세의 우루과이 출신인 우가르테는 2022에서 23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태클 시도와 성공률 모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력이 탄탄하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파이팅이 넘치는 전투적인 미드필더다. 이번 시즌에도 47경기에 출전하는 등 스포르팅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우가르테 영입에 진심이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포체티노 감독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영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고 설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급여 인상도 약속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포르투갈 해코르드를 인용, 첼시는 첫 번째 제안이었던 200만 유로, 약 28억 원, 위 급여보다 높은 350만 유로, 약 49억 원을 제안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가르테를 향한 포체티노 감독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났다. 경쟁자였던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빠르게 협상을 진행했고 어느덧 영입에 임박한 상황이 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PSG가 우가르테에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첼시는 영입 경쟁에서 철수했다. 라고 전했다. 곧 오피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는 우가르테는 월요일 메디컬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그는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와 함께 현재 PSG에 있다. 라고 밝혔다.